신속하고 철저한 구속과 특검을 요구하는 우리의 구호 3번 연호한 후에 우리 사기대선 진상규명운동본부의 상임대표이시고 검찰 독립 국민수호단의 상임 고문이신 정창화 목사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 후창하시고 개인적인 전화나 사담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 촬영 중에 있사오니 정면 유튜브 카메라를 향해서 바라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씩만 옆으로 더. 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리와 위선의 괴물 조국 일가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수사하라! 범과 권력의 노예 터쳐버리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웬 말이냐? 국민은 분노한다. 조국 게이트를 즉각 특검하라! 네, 3번씩 크게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 조국 반대 조국 주가 조작까지 국민은 경악한다. 조국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터쳐버리기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정치적 범죄와 비리의 가짜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네, 다음은 사기대선 진상규명운동본부 정창화 목사님의 모두 발언이 계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대검찰청 앞에 많은 애국 동지들이 모여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 정말 검찰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 검찰하면 정치검찰, 정권의 시녀, 정권의 노예, 이런 이미지가 아주 국민들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역사적으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정치검찰, 정치의 노예가 된 우리 검찰이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완전히 검찰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이제 정말 시대적인 아주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아주 영웅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우리 검찰 역사에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정말 옛날 얼마 전 검찰일 같으면 감히 수사에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일을 지금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 검찰의 영웅이 하나 탄생을 했는데 바로 그 이름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정말 영웅적인 행동을 우리가 독려하고 격려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시대가 낳은 하나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들이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요 옆에 화환을 이렇게 보내주고 또 검찰 복도에 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화환을 계속해서 보내주시어서 검찰청 안의 복도에는 화환을 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의 침례교 목사입니다. 목사가 먼저 여러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심으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인도하고 지도하지 못해서 오늘날 사회 현상이 이 꼴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성도들은 소금과 빛의 감당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 천만 성도라고 하는데 천만 성도가 정말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이 정도로 부패하고 썩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천만 성도가 빛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도 목사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질타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말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나라가 온통 기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지도자급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이용훈이라는 대법원장을 지낸 그 이용훈은 자비로 교회 장로이면서 자기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요 인근의 서울교회라는 교회까지 자비로 들여서 지은 사람입니다. 아마 재산이 많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이용훈이라는 대법원장을 지낸 이분이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예비 음모하고 기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용훈이가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때에 부정선거 기획을 했던 그 장본인이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변호사로 선임이 돼서 그가 여러분 변호사 선임을 돼가지고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 처분할 수 있도록 온갖 비리를 자행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천만 원을 받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재판장이 누구냐면 고현철이라는 대법관이었습니다. 예, 현직 대법관과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공모해서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엉터리로 불법 선거였고 전자개표로 개표 조작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법적으로 선거는 합법적이었고 정상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어서 노무현이가 당선된 거라고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 판결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부정선거는 법적으로 은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일에 노무현이가 이용훈 전직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었던 고현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이유는 방금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비로 서울교회를 인근에다 세운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이 나라에 이러한 재앙과 징계가 거둬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 아마 비기독교인들은 조금 낯선 얘기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없음이라는 성경 구절이 324군데나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엔 우리 예수님이 이 천지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는요, 이 말씀 위에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은 큰 재앙이 있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 말씀에 없음 하는 구절이 324군데나 있는 건 뭡니까? 이거 가톨릭에서 저 로마 교황청 추기경들이 그거를 없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종교의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천주교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강단에 올라갈 적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사실은 그 속에는 똥만 들어있고 썩어 있는데 가운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거 성경에 강단에 올라갈 때 가운 입으려는 거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치려면 성경에 없음이라는 것을 다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독교 내부의 일을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공개석상에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깨끗이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법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 기독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먼저 드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국에 대한 것을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건 넌센스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게 적절한 용어를 모르겠어요. 아주 범죄 종합 세트가 조국입니다. 거짓말쟁이, 허위, 아주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뭐 철면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철면피도 아마 저 철면피 12겁은 더 얼굴에 대빵을 깔은 것 같아요. 그렇게 뻔뻔하고 이건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눈에는 깜짝 안 하고 아니 좀 주저하는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요.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그냥 아주 일사천리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해내는지. 여러분, 우리 사회자가 자꾸 나한테 이제 사인을 해요. 좀 이제 줄여달라고. 네, 그런데 기왕 마이크를 들었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국은 아까 내가 이제 법률 위반, 범죄, 아주 전과는 아직 아니지만은 이제 정말 구속이 되고도 남을 만한 아주 범죄의 종합 세트가 조국인데, 여러분, 문서죄에는 사무선죄와 공문선죄가 있습니다. 저 동양대학에서는 그거는 사문서입니다. 사문서를 위조했고, 저 국립서울대학에서 발행한 서울대 인통증명서는 그건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도 위조하고 사문서도 위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사비를 들여서 운동학원을 이렇게 뭐 설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운영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아주 거짓말이고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소송을 통해서 사기 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판사를 속여서 사실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사기가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이도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소송 사기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나는 그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사기 소송을 해서 이렇게 정말 범죄를 하는 이런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를 고대에 내서 이제 입학수석으로 밟았으니까 이것은 고대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은 업무방해, 사무소 위조에, 공문서 위조에, 소송 사기에, 이건 뭐 두루두루 범죄가 그냥 연걸리듯 걸른 이런 사람이 이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됩니까? 여러분, 저 미국의 법무부를 영어로 justice라고 합니다. 이건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법무부를 정의부라고 합니다. 정의부.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은 법무부가 하는 겁니다. 이 정의부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의 종합 세트, 거짓말쟁이의 종합 세트, 이 조국이가 장이 되어서 검찰을 지휘하고 교도소를 지휘하고 법무행정을 지휘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수행을 잘 해서 조국도 구속을 시키고 더 나가서 문재인의 범죄 사실까지라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껏 격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구호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국을 긴급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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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창 목사님의 명령 세우셨습니다. 저희를 실천해야 할 법무부가 완전 범죄 종합 세트, 대한민국 범죄 소굴이 되었다는 말씀에 온 국민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이어 해군 육군 공군 대령 연합회 회장님이신 이철 회장님의 연설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유상종의 족속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짓말, 위선, 선전선동의 마왕들입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헌법과 국민을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직을 취임한 제1성으로 국민들한테 선포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불법,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반역 공산 사회주의자 조국을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반국가적 인사 만행을 감행하면서 대국민 선전 포고를 감행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의사와 명백히 다른 정치 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실효가 없을 경우 국민의 저항이 위법적이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다. 이렇게 대법원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소리 없이 김정은, 문재인, 조국 등이 주도하는 조사파 통일전선 세력이 합세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붕괴시키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고려 연방제, 즉 적화 통일을 목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저들이 말하는 남쪽의 자본가 계층, 관료 지배계층, 부르주아 계층, 종교인들, 이 계층 모두는 적폐청산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 대학살과 대숙청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공산통일의 중공 캄보디아 월남의 사태에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은 1인 1당 독재 체제 하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개인 소유권이 모두 박탈당한 채 가난한 노예로 전락돼서 고난과 죽음의 행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설마가 아닌 공산당의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고 오늘날 북한의 인민들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시점에서 모두 분노하고 저항권을 발동하여 청사 없는 체제 전쟁에서 사직성의 각오로 조국과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결사항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대검찰청 앞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검 분들은 마침내 좀 늦었다 볼 수 있지만 조국의 가택 수사를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총장 퇴원은 임명장을 받고 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국민께 다짐한 약속과 초심을 지켜라. 괴한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을 소화하고 국민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각오를 초지일관하라. 지금 5천만 국민의 시선이 귀하에 칼끝을 출시하고 있다. 검찰은 전대미문의 조국 일가의 학교 문제 관련 불법 비리 편법 행각과 산업펀드 관련 비리와 대북 밀무역 등 불법 반국가 행위 등을 발본색인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더욱이 연중한 문제는 문재인 주사발 수괴와 사회 공산주의자 조국이 획책하는 반자유민주주의, 반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도모하는 사회 공산주의 연방제 헌법 개정과 사법 및 검찰개혁이란 명령으로 국가보안법 해체, 공수처법, 칩시법 등과 각종 악법 조정 시도를 원천 차단시켜서 국가 경제와 동맹안보, 국제외교 붕괴와 국민의 자유와 인권, 소유권 및 민생 파탄을 막아내야 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라. 현재 그 같은 대업을 합법적으로 반드시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헌법과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공권력은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 조직뿐이다. 윤석열 검찰은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국민의 뜻으로 무장해서 망국적 공산사회주의 연방제와 적과 통일을 향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과 왜곡 순전과 조작 선동을 무기로 청산 없는 공산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재인, 조국 등 정복 주사파의 패거리들을 일망타진 척결해야 할 것이다. 백적 강도의 역사의 분기점에서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이 같은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여 한미일 동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공동 번영을 이루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진군하라.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한민국 검찰에게 국민이 명령한다. 국가 반역자들을 구속 척결하라. 척결하라.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사유권, 생존권을 사수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찰독립국민수호단의 사무총장이며 진실방송의 대표인 손옥선, 제가 여러분들께 시국연설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국 개인 사택의 집에 많은 유튜버와 기자들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모든 과정은 쇼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응원과 지지를 보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토요일 바로 이곳에서, 이곳 대검찰청 앞에서 나라를 망친 촛불 세력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난도질에서 파면으로 몰고 갔던 인권 유린의 그 촛불들이 수천 명이 이곳에 몰려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똑바로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똑바로 해라 하면서 겁박을 주고 저 무자비한 인도급을 쓴 사기가족 조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촛불대들이 수천 명이 모여와서 이곳에서 지난 토요일 농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망국적인 촛불들의 종말이 얼마나 처참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붉은 거짓의 촛불이 나라를 2년 만에 다 말아먹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의의 사도인양 촛불을 들었던 민노총 전교조를 비롯해서 전국 주사파 토착 빨갱이 세력들은 이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의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며 개헌과 고려 연맹제를 통해서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완전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유조국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뼛속까지 빨간 새빨간 토착 빨갱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증한 우리들은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수많은 우리 애몰리더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혈서를 쓰고 탄식을 하고 통탄하고 온 나라가 그야말로 너무도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표창장 미제 사건을 비롯해서 조국과 정경심 등 조국 일가의 비리와 범죄 사실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고 이제는 주가 조작까지 관여했다는 위험천만 조국 데이터 앞에 온 국민은 부연히 떨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헌법과 판례도 없는 불법 탄핵으로 무고한 여성 독신 대통령을 구속한금했고 900일이 넘도록 세계에도 없는 인권 유린에 앞장섰던 윤석열 이하 300인의 검찰인은 그것이 어쩔 수 없었던 아픔의 역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지난날에 어쩔 수 없었던 과오를 뉘우치고 박 대통령과 역사 앞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 법의 엄중함을 세계에 선포하고 한국의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그리고 조국과 문재인 게이트로 연루된 범법자들을 일벌백계로 처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었던 그 싸늘했던 잣대를 조국과 문재인 범법자들에게도 똑같이 잣대를 내어 엄중하게 법으로 심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로 말미암아 검찰의 명예도 회복하고 국민 검찰로 거듭나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호 3번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와 위선의 괴물 조국 일가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도저히 용서 못한다. 돈과 권력의 도에 토착 빨갱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웬 말이냐. 국민은 분노한다. 조국 데이터를 즉각 특검하라. 사문서원이죠. 조국 펀드 조국 주가 조작까지 낱낱이 밝혀라. 낱낱이 밝혀라. 토착 빨갱이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네, 마지막으로 3년을 한결같이 애국의 현장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봉사해 주셨던 이청자 목사님의 마무리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도를 안 시작했는데 기도.